우리는 대부분 삶을 시험처럼 살아갑니다. 잘 해내야 하고, 틀리면 안 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면 너무 긴장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자꾸 두려워하며,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거듭 망설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얼핏 보면 결과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결과 자체보다는 그 결과로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 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바탕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삶은 냉정한 평가가 전제되는 시험장이다 라는 믿음. 시험에는 오직 하나의 정답만 존재합니다. 그 정답을 맞히면 합격이고, 틀리면 그대로 실격입니다. 거기서는 결과가 곧 나라는 사람 전부를 규정해버립니다. 성적이 곧 나의 능력이 되고, 합격 여부가 내 가치 척도처럼 매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며 삽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나는 실패한 사람, 연인과 헤어지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유튜브 조회수가 낮으면 나는 재능이 없는 사람, 자신의 저작물이 많이 나가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작은 한 번의 결과로 자신의 존재 전체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실패는 너무 두렵습니다. 실수는 감추고 싶고 다시 시도하는 것조차 망설이게 만듭니다. 실패가 곧 내 존재 자체의 실격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삶은 시험이 아니라 실험이라고 말입니다. 실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궁금해하는 하나의 가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생각만으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언제나 하나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방향과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험합니다.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면 그 선택이 어떤 조건에서 효과적인지 배우게 됩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합니다. 다시 결정하고 다시 그 결과를 경험합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자신은 조금씩 더 현실과 환경을 이해하고 조금씩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은 특별한 재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선택과 결정이 없이는 성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험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험은 우리에게 한 번의 정답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를 묻습니다. 실험은 성공과 실패를 나누기보다 균형감 있는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하나씩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과학자는 실험이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을 실패한 연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아니었구나. 이 조건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생각지 못한 새로운 변수를 발견했네. 그는 그저 세상이 던져준 새로운 힌트 하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오차 범위를 하나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일이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 존재의 실패가 아니라 그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이 방식은 효과가 적구나. 이 표현은 잘 전달되지 않는구나. 이 대상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순간 실패는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오점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됩니다. 사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삶의 많은 순간을 이 실험의 마음으로 지나왔습니다. 각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을 때 아무도 그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균형 잡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악기를 배울 때도, 운동을 배울 때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어설픈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용하고 견뎌냅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조금씩 실력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 앞에서만은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걸까요?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을 의심하고 단 한 번의 실패로 자기 존재 자체의 가치를 매겨버리려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배워가는 과정보다 완성된 모습을 더 많이 보며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결과는 보지만 그 사람이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쳤던 시간은 보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현재는 보지만
넘어지고 수정하고 다시 시도했던 과정은 대부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잘하는 능력자처럼 보이고 나만 형편없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삶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완성도를 증명하는 무대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 자신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보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조심스러워지고 결정은 자꾸 미뤄지며 이미 얻은 결과에서도 다음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보다 자신이 잘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 엄격한 기준 속에서 누군가는 안전하지만 답답한 울타리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리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대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진짜 나로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계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숨을 죽이지만 실험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늘리기 위해 기꺼이 가슴을 엽니다. 시험은 틀린 답을 숨기기 바쁘지만 실험은 예외적인 결과를 정성껏 기록하게 만듭니다. 시험은 정해진 정답을 맞추라며 스스로를 위축시키지만 실험은 원리를 깨닫게 하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줍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성과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언제나 긴장합니다. 하지만 삶을 하나의 흥미로운 실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 여유롭게 열려 있습니다. 각 결과를 통해 다만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배우고 방법을 조금씩 수정해가며 더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확장해갑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삶을 시험장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늘 잘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쫓기며 나를 증명해 보이려 했었고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피드백 하나에도 몸이 흔들렸고 기대와 전혀 다른 소리를 들으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상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은 완벽한 답을 맞히는 시험장이 아니라 더 조화롭고 더 균형감 있고 더 풍요를 일구는 방향을 찾아가는 실험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피드백은 성적표가 아니라 정보가 되고 실패는 낙인이 아니라 다음을 예비하는 좋은 토대가 된다는 것을요.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는 시간을 낭비한 흔적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탐구해가며 세상과 상호작용해가는 개성 있는 발자국이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삶은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삶은 수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수정해가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가장 눈부신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음 실험을 향해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정답을 맞히는 과정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배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